오늘 정치권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 성향의 정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언급은 이 나라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발언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런 주장이야말로 나라를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 약산 김원봉 언급 관련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약산 김원봉 관련 언급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의 주제가 되는 내용도 맥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임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적인 맥락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저 부분 말고도 앞뒤로도 많은 추념사 내용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추념사, 예. 추념사 중이 대통령의 추념사가 약 17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내용들은 약 5분 정도 지난 뒤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것이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우 통합을 굉장히 강조한 건데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좌우로 대립돼 있는 진보, 보수로 대립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합이 돼야 된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 저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약산 김원봉 선생을 꺼내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 말을 하기 훨씬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최명신 장군. 이분은 지금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병묘역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했는데 이분도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고 스스로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가인데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에 합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보수로서는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좀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제일 먼저 댔고요. 그 외에도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우당 이혜영 선생 이런 분들의 이름을 쭉 대면서 마지막으로 진보 쪽에서 지금 이 이름을 대면서 약산 김원봉 이야기를 대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약산 김원봉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야기를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정태근 전 의원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직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저희 지금 그 그래픽에 보면 하나 빠져 있는 게 1926년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총석에 취임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의용대 그리고 그 광복군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저분이 주로 했던 이 암살 테러 활동, 항일 운동도 있지만 임시정부를 해체하기 위한 활동을 아주 집요하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그래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쟁 과정에서 소위 군수행정을 담당을 했던 한국 전쟁 때 말이죠. 그렇죠. 한국 전쟁 예. 때요. 그래서 군수행정을 담당했던 국가검열상을 맡았고 또 그다음에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했는데 뭐 사실 여부를 뭐 정확히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록상에 보면은 1954년도에 김원봉이 직접 지휘해서 난파 간첩들을 내려보냈다. 그런 사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은 그건 사건은 있고요. 예. 그 사건은 있는데 아마 그걸 수사기관에서 조작을 했는지 실제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모르는 내용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떻든 한국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나오면서 영화 암살이죠. 영화 암살, 뭐 밀정, 뭐 요즘에 이몽 이런 건데요. 예. 마치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 정도는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원봉이 그랬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영화 지금 나오는 게 밀정 부분입니까? 조승우 씨가 밀정입니다. 예, 약산 김원봉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나 약산 조원봉이요 이러면 이렇게 김원봉이요라고 인사를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약산 김원봉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을 더 논란스럽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임정 해체를 말씀하셨는데 임시정부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시는 표현보다는 임정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암살도 나오지만 의열단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했던 역사 그리고 또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이 표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다시 왜 월북을 했느냐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립투쟁을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함부로 표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훈의 탈정치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훈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누구는 애국했고 누구는 애국하지 않았다고 구분해서도 안 된다.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한 분들은 다 애국하신 분들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고 어제 추념사에서 설명했던 것도 팩트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가를 저는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좌우 합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항일 무장 투쟁하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비폭력 저항 투쟁하신 분들도 있고 좌우 모두 다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한 거죠. 그게 좌우 모두에게 뭐 무슨 애국이 어느 한쪽에 애국자고 어느 한쪽은 반역자다 이런 개념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분열을 좀 조장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아닌가 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권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약산 김원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학창 시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역사 시간에 이런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배우지 못했죠. 대학에 들어와서 비로소 다른 책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항일 투쟁을 했던 분들 가운데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해 계셨던 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뒤늦게 알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얼마 전에 SBS 스페셜에서 약산 김원봉이 활동했던 중국을 돌면서 현지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찾았던 영상 속에 약산 김원봉의 육성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이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전장상에 있어 국제종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우인의 자태로서 전국의 군민을 환기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10여 만의 우리의 이민동포가 있는 화북으로 가서 그곳에 우리 이용대의 전투의 깃발을 꼽고 그곳에서 우리의 피 끓는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뺏들어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이다. 이 육성 화면을 어떻게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어두운 속에 있었던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SBS 스페셜을 통해서 약산 김원봉의 직접 육성, 조선 의용대 창설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산 김원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반응부터 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를 계속 싸움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저히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유도한다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사회 통합, 정치 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봉의 서훈 추서 논쟁이 있어왔고 날짜와 자리가 현충일, 현충원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긴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노림수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이은 분열지향적인 발언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이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육성으로도 나왔듯이 이렇게 자꾸 야당,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인 야당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춤으로써 이렇게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절 경축사에서 아마 빨갱이 발언 그 이야기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독재자의 후예 그리고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언급 이런 일련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죠. 어제 약산 김원봉 언급을 비판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김원봉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다. 아마 저 이야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판하는 이야기죠. 김원봉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하는 뜻이 저기 담겨 있는 겁니까? 민주평화당 반응에? 민주평화당의 그 성명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결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포함시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역사의 공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쪽을 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정의당은 완전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비판한 겁니다. 대한민국 독립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적을 모조리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이 현재 빠져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오전에 아마
그 마이크 앞에서 한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월북 전후 행적을 구분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애국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말한 것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놓고서 갈라치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런 논란이 뜨거웠어요. 정무위원회가 열렸었고 과연 서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른미래당 지상우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약산 김원봉 어제 현충일 추년사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나 의지를 갖고 이야기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훈의 탈정치화를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고요. 임기 초반에, 그러니까 첫 현충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애국을 이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이용해 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유한국당이 약산 김원봉 또 바른미래당의 지상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운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밝혀온 상황에서 어제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추념사에서 언급을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라는 걸 누구나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예상하면서도 굳이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빼고 조선 의용대만 이야기했어도 되는 건데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 의지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는 정면 부분하고, 돌파를 예.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태도나 주장하는 바를 보면 예를 들면 좌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뭐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연장선에 있다고 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망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보수 회귀 또 극우 경향화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에 예를 들어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조선 의용대라는 말이 들어갔어도 똑같이 논란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현충일 때마다 이념을 그동안의 현충 정신을 그러니까 이념으로 애국이라는 것을 반공이 마치 우리의 모든 그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해왔던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하자고 했던 사고를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걸 내가 강조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걸 피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그런 측면에서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하신 동안에 잠시만요, 정태훈 의원님.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어제 추념사 발언은 좌우 이념을 극복한 애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일 뿐이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요. 문 대통령 발언 취지는 애국 앞에서 이념의 문제나 정파의 문제를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맥 그대로 이해해달라. 또 다른 청와대 반응이 있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태훈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나 의지 정면 돌파라고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뭘 정면 돌파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만약에 광복절에 소위 공산주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재평가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다릅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현충원에 가서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애국의 의미가 뭡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남침한 것을 온몸을 막 던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킨 그것부터 시작된 소위 현충 나라의 그 고귀한 목숨을 기리는 사람들 이것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항일운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과정 속에서 군수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 검열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선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지휘한 것은 아니지만 군수 행정을 총지휘해서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너무도 많은 고귀한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원봉을 언급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서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있다, 규정으로 있다가 2005년 1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 북한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2018년 4월 달에 어떻게 나왔냐면 해방 후 공산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건이 저 있는 거죠. 기준 때문에 김원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그 평양에서 있었던 48년도에 남북 협상에 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북한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심지어는 서열 3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종찬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이승만을 비롯해서 김구 그리고 김원봉도 함께 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운을 줄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전제가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통일된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서운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항일 운동한 공산주의자의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자라는 논의를 점차점차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굳이 그것도 현충일 날 한국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 계신 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왜 꺼내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어제가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공식 석상은 그러는데 지난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렇습니다. 시절이거든요.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SNS에. SNS에다가 예.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독립유공 훈종자 지금 나오죠. 저기 당시 SNS에 올렸던 글을 요약한 건데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마음속으로 남합니다. 그리고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이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계의 몫이다라고 하는 점도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김원봉 선생에게 최고급의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훈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전히 분단된 상황인데 과연 광복 이후에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던 약산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논리로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건 야당만이라고 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요. 정태근 의원이 조금 전에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좀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국가보훈처가 그 주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야당 의원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약산 김원봉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 북한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할 때에 검열성상, 노동상 그리고 또 노동당 중앙위원 하신 건 아시죠? 그 객관적인 경력은 아시죠? 네. 약상이 그죠? 그분을 제가 할 겁니까? 그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운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의견을 수렴 중에 그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 그런 발언인 거예요.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고요. 제 네. 말을 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바로 저 답변 때문에 정태욱 의원이나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훈장 주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제 발언이 보수 성향 정당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나오니까 서훈 문제와 어제 추념사 발언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 정면 돌파라고 제가 표현드린 거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좌우 이념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헌충일 추념사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이념의 문제로 애국을 바라보지 말자고 얘기했으니 이제 이번에 그런 사례로 이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이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해방 직후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김원봉이라는 사람 이름을 굳이 빼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얘기의 기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순국 선열도 있는 거잖아요. 호국 영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다 우리가 아우르는 게 현충일이고 그리고 추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네. 독립지사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투사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파도 광부, 간호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확장하자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6.25 때 전몰 장병, 그러니까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만 현충일 날 추념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장병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그걸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개념을 확장하게 되면은 약상 김원봉이 이름이 나왔다는 하나만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약상 김원봉이 임정 요인들하고 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남쪽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김구 선생 암살당하고 여영령 선생도 암살당하고 본인도 계속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동지들이 지금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 경찰이었던 노독술에게 체포가 된 다음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게 있죠. 핵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 예를 들면 가장 같이 이제 동지로 지냈던 김성수 선생의 진술을 들으면 지금 얘기하시는 암살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선생께서 47년 7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1947년. 그리고 주로 이제 우파들에 의해 가지고 좌우합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협상에 올라갔고 김구 선생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돌아오질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노독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의열단이라고 까불지 마라. 이 나라에서 빨갱이라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북쪽에서 행적들은 그건 뭐 북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로 활동했고 우리나라의 장관급 활동들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공과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김원봉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로 따지면은요. 지금 노독술은 무공훈장 3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역사 평가 안 하느냐 제대로. 그리고 친일 안 합니다. 같이 할 지금 평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충원에 친일 경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시 재평가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건 상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평가하시라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말의 핵심은 국민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좌우를 넘어서 애국이라는 것 앞에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상당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마치 선지자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논리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정서를 고려를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정서.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뭐 천안함 뭐 연평해전 참여한 사람들 불러서 오찬을 하는데 그 자리 위에다가 버젓이 김정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갖다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정서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얘기를 따라야 된다. 이게 어떻게 국민 통합이냔 말이에요. 국민 분열이지. 아니요. 지금
논리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빨간색 안경 쓰고 빨간색으로 쳐다보면 그럼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경 벗으십시오. 이쪽 저쪽 지금 다 애국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론 분열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또한 보수가 바라보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통합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얘기해야 통합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이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벌일 정도로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 성향 정당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두 분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는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몰랐었고 약산 김원봉이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았고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김원봉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영화 암살이 거의 처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약산 김원봉의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아마 이런 역사인식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임광규 위원 보시기에 친일 경찰이 광복 이후에 반공투사가 돼서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힐 기회를 그 당시에 상실했던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학도이면서도 역사에 굉장히 심취했다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본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6.25 때 월남을 했지 않았습니까? 흥남에서 월남을 해서 한국 땅에서 살면서 남한 땅에서 살면서 상당히 그 빨갱이 프레임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분은 경남 밀양이 고향인데 북한을 올라가서 또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도에 사회주의 그러니까 일제 때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자 중에서 54명을 서운하지 않습니까? 예운영 선생을 포함해서. 그때 가까이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철학과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국도의 국가 혼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혼란 시기 속에서 항일을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반공에 앞장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역사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두 분께 문재인 정부가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서운할지 안 할지는 사실상 시간이 그 답을 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분명히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과연 서운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면 알 일인데 한국당은 주려고 저런다라고 하면서 미리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답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과연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 열리면 국회가 정상화돼서 열리면 질문하면 또 보훈처장의 답변이 나오겠죠.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실상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 항일 운동에 대한 평가는 광복 시점을 한번 기준으로 논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 또 논란거리는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사회주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서 해방 이후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단된 국가들이 전쟁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나라를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의 문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 정권의 수립에 깊게 관여를 하고 그런 이제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까 제가 야당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많은 그 역사학계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종찬 위원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파동이 났잖아요. 예.
역사적 평가의 문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치고 땡기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항상 불필요한 마찰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차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져도 제가 보기에 통일된 나라에서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조차도 광복절 때 이런 얘기했으면 별 문제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사회가 분열이 된다니까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이제 정태훈 전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김성환 평론가에도 한 말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서운을 역사 평가를 뭐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정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뭐 서운 주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오늘 이제 전체 맥락도 마찬가지지만 현충이라는 개념,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 이걸 지금 넓혀서 우리가 일제 치하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반공이 국시로 자리 잡았고 그 시각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시대를 계속 겪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해방을 맞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좌우 이념 대립에서 좀 벗어나자 이렇게 하는 주장이고 그 주장이 한 예로서 등장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펄쩍 뛰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속 반공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야 되고 계속 6.25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 채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벗어나자고 하는데 벗어나지 말자고 자꾸 주장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너른 가슴을 좀 열고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최고급 훈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었죠. 체제 전쟁은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으니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산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항일 무장 투쟁, 항일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좌익계열의 사회주의 운동가들까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학계의 몫으로 남겨두되 이 정치권에서 그 이름을 정치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것도 역시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공방과 토론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정치권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전 전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같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항일운동사를 자세히 공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항일운동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계 내에서 상당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자신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런 공감의 바탕 위에서 정치권에서 뭐 서운 문제도 고려하고 뭐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바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치권 영역으로 끌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태훈 의원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약산 김원봉 이름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의지와 의도가 있다. 그럼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성환 평론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셨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아니 뭐 더 이상 이제 이 부분 좌우로 갖고 좀 그러니까 우리 갈라치지 정치가 말자. 이미 좌우로 갈라치고 있는 상황에서 좌만 나오면은 레드 컴플렉스가 막 작동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평가할 때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친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좌우 문제를 다시 고민했고 그 당시에 좌쪽으로 가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지금도 역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 영역으로 끌고 오면 오는 순간 오히려 갈등이 빚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금기시돼 왔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이제 풀고 토론할 거면 좀 토론하면서 다시 정리해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쪽 시각이라고 서로 상대편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다 갖다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다 놓고 이것만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터부시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주장하지 말고
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한 말씀 알겠습니다. 드려도 시간이 다른 소식도 해야 되는데 예, 아주 짧게 한 20초 안에 하실 거면. 그러니까 친일에 대한 문제도 예를 들면 윤동주가 창시를 했다고 해서 친일로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강수가 친일한 거 분명하지만 그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일 문제도 과연 어떤 기준에서 다룰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논란거리인 거예요. 그 상당한 논란거리. 예.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 얘기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놓고 선입견 갖고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이렇게 고르지 말고 우리 사회 어떻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제대로 한번 평가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고 자체가 오히려 더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언급,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일 투쟁사 이 부분까지 좀 영역이 확정이 되고 우리의 사고도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빨갱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친 공방도 있지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를 언급했을 때도 빨갱이라는 말 때문에 친일이 청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역사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는 언급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의 공방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좀 더 치열하게 이 항일 투쟁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약산 김원봉 서원 문제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